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관광기업들의 성장과 창업 지원을 위해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어제 개소했는데요. 관광기업들을 육성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광기업 창업에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지향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심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전시컨벤션 지하 1층에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2022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울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연면적 1038제곱미터 규모로 기업 입주 공간과 학술 회의실, 미디어룸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울산관광재단이 운영을 맡고 사업비는 2026년까지 5년간 국비와 시비 등 모두 1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12월 준공됐으며 모두 13개의 울산 지역 관광 창업 기업들이 선정돼 입주하거나 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 웹드라마 제작과 스마트팜 관광 체험 기업 등이 이곳에 입주한 상태입니다. 센터는 관광 일자리 중심지 역할로 공모전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해 창업기업 성장과 전통 관광기업 개선 등에 나섭니다. 우리 시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해 관광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장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앞으로 관광 산업도 우리 시의 주력 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큰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 전시컨벤션에서 가진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식에는 한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관광도시 울산의 꿈을 함께 담았습니다. 시민들은 울산관광기업지원센터가 울산이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온산공단 악취 개선 방안을 위한 민관 간담회가 어제 울산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행정자치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어제 간담회에는 공단 인근의 주민들과 온산공단 기업 관계자, 환경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은 반복되는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건강검진 지원과 협의회 구성, 기업의 자체 환경감시단 설치 등을 건의했습니다. 공 의원은 공단의 악취 문제 해결에는 국가와 기업 모두의 책임이 있다며 울산시가 관련 지원을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대표 소송이 1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어제 오후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 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법원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상태로 이로써 11년간 끌어온 법적 다툼은 마무리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3만 8천여 명, 지급액은 7천억 원가량이 될 것으로 사측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울산에서는 93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평일 기준 지난해 12월 2일 이후 41일 만에 세 자릿수까지 내려온 수치입니다. 울산시의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발 확진자가 국내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여전히 개인 방역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까지 울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937명을 포함해 모두 63만 5,069명입니다. 새해 들어서도 울산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떨어졌지만 하락폭은 다소 둔화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36%, 전세값은 0.56% 각각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울산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은 7주 연속 하락했지만 낙폭은 3주 연속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 14일부터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 허용 구간을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주정차 허용 시장은 중구는 역전시장과 새벽시장 두 곳이며 남구는 신정시장과 야음, 수암, 야음 번개시장 등 4곳, 울주군은 언양과 덕하시장 2곳 등 모두 8개 전통시장입니다.
경찰청은 주정차 허용 구간의 경우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오는 2027년까지 사내 셔틀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교체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어제 명촌 주차장 인근 사내 셔틀버스 승강장에서 노사 관계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 셔틀버스 도입을 기념하는 개막식과 시승식을 가졌습니다. 현대차는 어제부터 사내 셔틀버스 21대 중 2대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교체한 데 이어 오는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셔틀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의 아이스링크가 겨울을 맞아 전국 아이스하키팀의 전지훈련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에는 전국 동계체전 쇼트트랙 경기도 예정돼 있습니다. 올겨울 울산과학대 아이스링크에서 전지훈련을 했거나 예정인 아이스하키팀은 서울 경성중학교와 서울 경복고등학교 등 모두 6팀입니다. 울산과학대 아이스링크는 울산의 지리적 특성상 겨울에 따뜻하고 빙질과 시설이 우수해 최상의 전지훈련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울산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설 대목을 앞두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서는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분주해야 할 시장이 불에 활활 타고 있습니다. 4년 전 한 점포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전체 건물을 뒤덮었습니다. 준비했던 제수용품들은 불에 타버리면서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올해도 설 명절을 앞두고 유사한 화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절 준비를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전통시장. 전기시설이 낡고 많은 데다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에 취약합니다. 또 가뜩이나 좁은 소방차 통행로를 차량과 물건이 막아 불이 나면 초기 진화가 어렵습니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은 특히 화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울산에서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만 11건이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전기적인 요인과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4년 전 울산 지역 도매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여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상인회 및 점포주 관계자 여러분들은 특별히 전기시설 점검과 화기 취급에 주의하시어 안전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남부소방은 전통시장 화재를 막기 위해 이전 중부서에서 시범 설치했던 붙이는 소화기를 이달부터 일부 도입할 예정입니다. 대목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많은 물건을 쌓아뒀을 상인들. 이들의 희망이 불에 타 없어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주소방서는 어제 KTX 울산역에서 홍보부스를 열고 고향집에 자동 확산 소화기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자동 확산 소화기는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일러실과 건조실, 주방과 세탁실 등의 천장에 설치돼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재를 분사해 불을 끄는 장치입니다. 울주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 화재에서 소방차 한 대 역할을 수행한다며 고향집에 자동 확산 소화기를 설치해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당부했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이 정몽주 전 울산시 정무특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전 특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남구청장 예비 후보였던 A씨로부터 공천 대가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도 앞선 민선 측에 울산시민신문고 위원 당시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무항생제 돼지 납품 관련 계약이 파기된 책임을 놓고 울주군의 한 축산농가와 CJ제일제당의 양돈 계열사 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농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산지법 10일 민사부는 어제 울주군의 한 돼지 축산농가가 돈돈팜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농가는 지난 2020년 생협에 납품한 무항생제 돼지에서 항생제가 나오면서 계약을 파기당하자 당시 해당 농장의 돼지를 인수해 사육하고 축사도 빌려 쓰고 있던 돈돈팜 측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대로 돈돈팜 측은 축산농가의 위생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돈돈팜 측의 책임이 크다며 반소를 기각하고 돼지 농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살 된 원생을 물고문하는 등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이수영 부장판사는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 국공립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담긴 CCTV에서 수백 건을 빠뜨렸다는 사실이 재수사에서 밝혀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당시 수사팀 상황과 인력으로는 자료 분석에 한계가 있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올해 교육과정 속에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담아 울산형 디지털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교육 소외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 문해력 학생 교육을 새롭게 도입해 다음 달부터 초중고교 등 60곳 300학급에 전문 강사 등을 활용한 협력 수업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육 격차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학교 현장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4월 초중고교 5곳을 선정해 학교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 공간 메타버스 환경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울산도서관이 올해도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책값 돌려주기 사업은 지역 서점에서 울산페이로 구매한 도서를 4주 안에 읽고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 20곳에 도서를 반납하면 도서 금액을 울산페이로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 한 달 4만 원 내에서 2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어린이 도서와 문제집, 오염이나 훼손된 도서는 제외됩니다. 울산도서관은 지난해 책값 돌려주기 사업에 2,500여 명이 참여해 4,199권의 도서가 반납됐다고 밝혔습니다. 장생포 문화창고가 올해도 다채로운 문화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이 가운데 시민음악 아카데미의 경우 지난해 참가자 87%가 만족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드럼과 바이올린 과정이 4분기로 나눠 진행되며 오는 15일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 다음 달 2일까지는 플루이드 아트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삶이 이어지는 모습을 풀어낸 자연과의 공존이 갤러리 B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한국철도공사 KTX 울산역 임직원들이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차례상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KTX 울산역 임직원들은 어제 울주군 언양 알프스 시장에서 쌀과 첨가류, 건어물 등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울주 푸드뱅크 마켓에 전달했습니다. 울주 푸드뱅크 마켓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등 지역 취약계층에 후원 물품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